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에 달하는 경제 강국임에도 아직도 재래형 사고인 추락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실천의 다짐이 무색하게 같은 날 또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송전탑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한 사건. 한 사람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희가 현장 도착해가지고 그 환자 상태를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명백한 사망 징후가 보였습니다. 일단은 다발성 골절이 다 보였고요. 다리랑 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리부터 이 몸통까지 전신 화상 부위가 있었고요. 늘 위험한 고공위의 작업. 송전탑에 새를 쫓기 위해 바람개비를 설치 중이었다는 사람에게 안전을 위한 단 하나의 장치도 없었던 걸까요? 사고가 뭐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에겐 이보다 더 벼락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추락합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한 해 추락 사망자만 300여 명. 아무런 대책과 반성이 없는 현실에 오늘도 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부산 해운대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서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들은 건물 외벽에 유리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안전작업 승강기와 함께 추락했습니다. 지금 저게 그 갈매식으로 되어 있는 평평한 중간이 있다니까. 저가 사고 난 구역이거든요. 사고는 85층의 빌딩 55층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전작업 발판이 떨어질 거라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 추락한 근로자 3명은 모두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던 평범한 가장들. 이들은 왜 허망하게 떠나야만 했을까? 지금 저게 외부에 저는 지금 하얗게 붙이고 있죠. 하얀식으로 붙이고 있는 거.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건물 외벽에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학대 보면 콘크리트 타설 면이 통째로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예. 안에 힘을 못 이겨갖고 콘크리트에 통째로 빠져나가고. 예. 이 사고 난 거는 실적으로는 안 나도 되는 사고를 뭐 좀 공기만 좀 늦췄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봐지거든요. 거기 일단 부착하기 위해서 인부들이 매달려 발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다는 유리를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작업 발판대라는 그 구조물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볼트로 넣을 수 있도록 해놔놓고, 요렇게 받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55mm가 요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10mm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10mm, 15mm밖에 이게 안 박혀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앞놈이 그냥 빠져버린 거죠, 이 통째로. 그러니까 작업 발판대와 벽면을 연결하는 타이로드가 콘과 55mm 이상 결속되어야 하는데 10mm밖에 결속되지 않았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콘이 외부 작업 발판대와 함께 추락하였습니다. 타이로드는 처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부터 신중하게 매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너무 얕게 묻혔습니다. 10mm의 연결 부위는 5톤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고 작업 발판대는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추락한 근로자 3명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상자형 안전작업 승강기 안에서 작업하던 중에 승강기가 떨어지면서 함께 추락했습니다. 승강기 발판과 벽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설 작업과 안전시설물로 구성된 승강기는 4개 부분으로 나뉘어 건물 54층에서 57층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그중 한 부분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근로자들 모두 보호장구를 착용했지만 승강기 자체가 추락하는 바람에 안전장비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실수로 볼 수도 있는 사고. 하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2015년도부터 작업했고 2015, 16, 17, 한 3년 꼬박 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19년도니까 4년 가까이 됐겠네요. 4년. 매일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항상 뭐 야간은 해야 되는 장면이었고 닭다리하고 사람 불러내라 했었고 그런 분위기인 거죠. 노예죠, 노예. 그 정도로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현장입니다, 이게. 해당 경찰은 건설사인 원청의 책임과 과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시공 계획서상에 이제 이 앵카는 어떻게 박아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거기에 이게 나와요. 그럼 그 시공 계획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지는지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 감독을 안 한 거죠. 그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이제 원청사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다툼이 있는 거지. 원청은 하청을 줬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래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건설사에는 저희들이 한 명도 구속을 못 시켰습니다. 1차에 2명, 2차에 4명을 영장을 신청해서 검사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뭐 워낙 철벽 그 대형 로펌 10대 로펌이 뭐 다 이루어왔으니까 거기서 영장이 기각됐고 법률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든 서류 그대로 공소장으로 변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건설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년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추락으로 사망하는 현실. 건설 현장에선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마다 추락 사망자는 늘어만 왔습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 압도적 1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국이 매년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2,400명 정도 됩니다.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이후부터도 한 17년간 평균 통계해 봤을 때 한 2,366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년 그렇게 나요? 매년. 정말 현장에서 간단한,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뭐 높은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안전수칙, 안전설비 이런 것만 돼 있어도 사망까지 안 이를 수 있는데 그런 전근대적인 사고라는 게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추락 사망인 거죠. 찰나의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터. 이곳에 목숨줄을 매달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의 추락 사망자가 내가 아니기를 바라며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합니다. 우리가 2008년도 인천 영동창고 화재 사고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2008년에 10년 전인 98년이 그랬고 2008년이 그랬고 올해 2020년 이 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2008년도 사고에서 매관 용전 노동자에게 화재 사고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루 나와서 건설사가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일용직 용접공에게
2008년도 이천 화재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을 하고 범법자를 만들었습니다. 건설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 이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원천과 발주가 분명히 책임지는 법,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안전연구원 함경식입니다. 지난 4월 29일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8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을 하였고 10여 명의 노동자들이 중경상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2년 전 코리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너무나도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사고의 원인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작업적 원인과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 동시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우레탄 폼 작업을 하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을 하였고 그것이 어느 불꽃이 튀는 작업과 동반되면서 폭발 사고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사사반영보건법에는 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동시작업 금지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작업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원인으로서는 건설 현장에서 공기를 당겨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하지 말아야 될 동시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12년 전 코리아 이천 화재 사고 당시에 시공사가 받았던 최종적인 처벌은 2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017년 거제도 삼성주보에서 타워크레인이 부딪혀가지고 6명이 죽고 25명이 다쳤던 크나큰 사회적 참사에 대한 시공사 책임성은 1심에서의 판결은 벌금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개별 사건에 대한 보상비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민주노총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중대재해 발생 기업 살인 처벌법을 만들어서 산재 사고를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건설산업연맹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펼치고 이것을 통해서 건설 현장에 반복되는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투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전 조직적 실천 투쟁에 함께하고 계시는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전태일 3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나 특히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법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 절반이 우리들의 동료인 건설 노동자라는 발표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곳곳에 이어미 도살인 현장, 도금 노동과 탕뛰기로 죽기 살기로 일해야 겨우 하루 일당을 건지는 현장, 더구나 노동조합을 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건설 현장에 죽음이 넘쳐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이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입법처본에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명하고 1,900 거점에서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한 주 동안 시위에 참여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우리가 민주노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건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든 건설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를, 모든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현장을,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민주노총의 당당한 이름을 지키고자 매일 분투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을 건설노동조합으로 단결시키는 조직화로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도급노동을 철폐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더욱 힘차게 진행해 나갑시다. 그래서 전태일 3법 입법 진행을 건설노동조합이 건설 현장에서 이뤄냅시다. 조합원 동지들, 오늘 민주노총의 많은 동지들이 함께 나서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노동계약 시도를 막아내는 하반기 총력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건설노동조합 또한 전태일 3법 입법과 정부의 노동법 계약을 막는 투쟁에 최선을 다해 투쟁을 함께 합시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실천 투쟁에 함께 하신 수도권 복부본부 동지들 고생하셨습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투쟁! 예, 전태일 3법 입법 투쟁 실천에 함께 해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저는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장옥주입니다. 전태일 3법 청원에서부터 오늘 실천 투쟁까지 함께 해주신 조합원 동지들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고생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50년 전에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노동 활동도 할 수 없고 최소한의 1년에 600명 이상이 건설 현장에 죽어나가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섰습니다. 우리 힘으로 입법을 발의했고 우리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 실천 활동에 함께했습니다. 이후에 정부에서 노동법 개혁이 지금 국회를 입법을 하려고 합니다. 동지들 함께해서 민주노총과 함께 올 하반기 노동법을 반드시 개혁한 것을 막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해서 이제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좀 더 존중받는 세상,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불평등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에 동지들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동지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장!